507번 봐요. 네. 재밌겠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재밌어.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1이다. 가 세로 다른 세식은 같고 fx는 2이다도 세식을 갖는데 4차함수니까 그래프가 W 모양이라 했거든? 이런 식으로 근을 3개 가지려면은 극소값이에요.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이 점 y는 마이너스 1이다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이 y는 마이너스 1이고 위쪽이 y는 2가 될 거야. 왜 두 개를 나누는지 알겠어? 하나는 왼쪽 극소값이 더 작고 오른쪽 거는 오른쪽 극소값이 더 작아요. 자, 근데 근의 위치를 좀 써볼게. y는 마이너스 1이다랑 만나는 세실근을 a, b, c라 한다 했고 y는 2랑 만나는 점은요 p, q, r이라 합니다. y는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 a, b, c, p, q, r. 자, 이렇게 fx를 그려놨을 때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 고르라 했어. 기억, fx는 0이다. x축은요, y는 마이너스 1과 y는 2의 그 중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교점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그래서 기억 맞죠? 다음 니은, f'c가 0이래. 프라임C가 0인 부분은 첫 번째 그래프죠. 여기 F'C 0이지. 그때 B, Q 크기 비교해보래. B랑 Q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니은은 맞아 틀려? 틀렸지? 디귿 F'A가 0이래.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말하는 거네. 자, 그럼 FA랑 F 2분의 B 플러스 C 비교했을 때 FA가 큰지 물어봤거든요. 자, FA는요, 얼마입니까? 아까 Y는 마이너스 1인 점과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B 플러스 C는요, BC의 평균값, 즉 BC의 중앙인 값이야. 그럼 한가운데에서 2분의 BC일 때 함수값 비교하면 어때?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잖아. 그래서 디귿은 맞게 돼요. 얘들아 이해됐어? 여기 높이 차이를 가지고 FA가 큰지 F2분의 B 플러스 C가 큰지 판단할 수 있지? 쉽죠? 나 어제 고1 수업한 애들이 자꾸 쉽대.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다 했어. 맞아. 누가 애들이? 가연이가. 가연이가? 그렇게 쉬워요? 어머, 이거 공부를 좀 하려고. 귀여워. 이거야. 진짜 귀여워해. 착해. 이쁘고 착하고 키 크고 귀엽고. 근데 키가 크더라고. 옆으로 오지 말라고. 비슷해. 윤수리 그런 걸 다 하이가 잡아줘. 다음 거 해도 되죠? 11번 F랑 G에 대하여 F가 항상 G보다 위쪽에 존재한답니다. 그럼 Fx가 Gx보다 항상 크단 말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럼 상수 K만 우변에 내두고 나머지는 이항시키자. 그래서 이 4차 함수를 hx라 정의한 다음에 얘를 그려가지고요. 최소값보다 k가 더 떼야 돼. 항상 작다를 만족해야 하거든. 그럼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자, 바로 미분을 해서 극값 찾아볼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2로 묶어도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4 빼버리고 x 마이너스 3.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1, 3이잖아 얘들아. 이 함수가 y는 h 프라임 x고 우리 이거 가지고 h 유추할 수 있지. 맞불로 변화하니까 마이너스 1, 1, 3이 있다면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과 3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h 마이너스 1은 그다음에 3일 때 값은 18, 99 똑같냐 얘들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9인데 걔보다 k가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될까요? 얼마예요? 이해되셨어요? 설명 13번 해주세요. 513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확립하도록 하는 k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저는 우선 좌변에는 식을 fx라 놓을게요.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판별식을 구해봤어. 4분의 d는 25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이구나. 부호가 바뀌니까. 음수니까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프라임이 해가 없다는 얘기는 그 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계속 뭐 한다? 그 값 안 갖고 얘는 계속 뭐만 한다? 감소만 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어딘가 x는 1인 점이 있겠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만 보란 얘기죠? 얘가 항상 뭐보다 크대요? k보다 크대요. 그럼 k는 y는 k가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요 여러분? fx는 감소함수야. 그러면 1보다 작은 영역에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은 x가 얼마일 때라고? 1일 때야. 그래서 f1을 구해보면 마 1 플러스 5, 마 12 플러스 1에서 6, 마 7이냐? 마 1, 마 7을 지나는 함수가 되는데 걔보다 k가 항상 밑에 있거나 포함 안 했네? 그럼 k가 얼마여도 돼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부등식 항상 만족하겠죠? 이게 뻥 뚫려있으니까 k가 2점 지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값은 k 최대값은 마이너스 7이 돼요. 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유형이거든. 15번도 해볼까? fx가 3배의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항상 확립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fx 빼기 3gx를 그려봅시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긴데 k 넘기자 얘들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2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함수를 저는 hx라 놓을게요. h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럼 h 프라임은 이차 함수로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갔잖아요.
얘가 h 프라임 x야. 이걸 가지고 hx를 그리자고. 뿔로 변화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라 했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보라 했어. 빨리 계산해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야? (39 빼기 4니까) 35. 아, 3일 때가 최소니까 3일 때만 봐도 되겠네요. 3이다. 이 현관펜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y는 k보다 항상 크게 나타나야 하거든요. k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k의 최대값은 3 되겠죠? 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속도가 속도 파트 해보자. 직선 도로를 달리던 어떤 운전자가 75m 앞에 정지선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30t-a t제곱일 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a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데 정지선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리고 딱 멈출 때, 그때 속도가 얼마야? 멈췄을 때는 0이 되겠지. 그럼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75m를 넘으면은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알아볼게요. 그 시간은 속도가 뭐 될 때다? 0 될 때의 시간 알아봅시다. x를 미분하면 v가 되잖아요. 30-2at가 0이다. 이때의 t는 a분의 15가 됩니다. 그럼 x에다가 이제 t에다가 a분의 15를 대입하자. 움직인 거리 알아볼게요. 이 값이 정지선까지 이르는 거리 75보다 작거나 같아야 정지선 안 넘을 수 있는 거야. a분의 450 빼기 a제곱인데 하나 약분해 버리면은 a분의 225가 75 이하이다. a분의 225가 75 이하이니까 a가 얼마 이상? 3. 최소값은 3 되는 거예요. 얘도 비슷하거든요. 시속 72km의 속도로 달리던 어떤 열차 기관사가 얘도 300m 앞에 정지선을 보고 멈추려고 했나봐. 그러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다음과 같고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한 비의 최소값을 구하래. 현재 이 열차는 달리고 있어요. 시속 72km면 시간당 얼마 간다는 얘기예요? 72km 간다는 얘기죠. 1시간 몇 초야? 3600초잖아. 3600초에 20,000km를 간다는 얘기지. 그럼 초속 얼마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면 x를 미분하면 되거든요. 속도는 a-2bt가 돼. 근데 이 속도는요,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의 속도거든요. 그럼 얘들아, 그 밟은 시점에서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 t에 0을 넣어주면요 v가 얼마니? a지. 그러니까 t에 0을 넣었다는 얘기는요 지금 밟기 직전이란 얘기야.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이야. 그때 속도가 a거든? 그게 바로 누구랑 같아야 돼? 저 a가?
20. 지금 20으로 달리고 있었어. 장애물 보이네? 밟아야겠네? 밟기 직전, 이게 속도가 줄기 직전이니까 그 유지된 속도가 20이었지? 그래서 A가 20이야 얘들아. 밟기 직전은 20을 가고 있었어. 이제 밟기 시작하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붙은 거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도의 함수는 20-EBT라 할 수 있고 제동 걸어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요. 그때 시간은 B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B분의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 A 곱하기 B분의 10 빼기 B 곱하기 B분의 10의 제곱이 얼마 이하가 돼야 한다? 300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A에 20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B 값이 3분의 1이 나와요. 여기 A가 20인 이유 알겠어요? 속도가 줄기 전에 속도니까요. 일정한 속도 20으로 달리고 있었다 했거든. 그래서 A가 20 된 거야. 저 계산할 수 있지? 위에랑 거의 비슷하거든, 계산법은? 이 페이지는 없는데 혹시 풀다 모르면 다시 질문하세요. 528번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PQ의 속도가 같게 되는 순간이 두 번 있기 위한 A 개수를 물어봤어요. 속도가 같다니까 우리는 각각 속도를 구해볼까요? 첫 번째 식의 속도는 4t의 세제곱 플러스 5고 두 번째 식은 12t 플러스 a지. 얘가 같아지는 시간이 몇 번 나온다고? 2번 나온다고. 조심할 게 있어. t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해. 양의 범위에서 해가 2개 나오는 범위 찾으면 돼요. 저는 ft를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라 하고 gt는 a라 놓을게요. 그래서 ft랑 gt를 그려서 확인해 볼게. 미분하면 12t 제곱 마이너스 12니까 12t 플러스 1t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갖는 얘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까 얘들아? 여기 0,5 여기 0 왼쪽은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극소값은 1 넣었을 때 마3. 여기다가 y는 a를 그려봅시다. y는 a. 어때요? t값 두 개 나오니까 속도가 같은 순간 2번 나온다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뭐에서 뭐까지 그릴 수 있니 얘들아? t의 범위는? y는 a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마3보다 크고 0,5는 포함 안 하거든? 이제 0,5, A가 5면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전까지 된다는 얘기야. 연우야, 이해됐어, 이거? 그다음 29번이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움직이는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것은 몇 초 후니에요? 너 이 방향을 바꾼다 의미 알아? 그치. 등산 생각하면 돼. 산을 올라갔다가 정상 찍고 내려오잖아요. 올라갈 때는 F' 부호가 양수, 정상 찍을 때는 0, 내려올 때는 음수. 즉 방향 바뀔 때는요. 프라임이 0 될 때
해서 속도가 0인 지점 찾으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함수 미분해보면요. 6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6이거든? 이거 0 되기 하는 값 있니 얘들아? 근데 무슨 근이야 1은? 중근이야 중근. 프라임이 중근일 때는 부호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지금 프라임 함수가 이게 VT거든? 이거 가지고 거리 함수 그리면은 어떻게 돼? 1에서 계속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 1은 프라임 0되게 하지만 중근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안 생겨요. 해서요 얘는 해당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를 미분하면요.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0은 0이다 놓고 풀면 t가 뭐 나와요? 4하고 나오지? 즉 4초 5초에서 방향이 바뀌는데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간 물어봤으니까 답은 5초가 되는 거야. 이제 시간에 따른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의 활용 문제 풀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 모양의 고무 풍선에 매초 0.2cm의 비율로 반지름의 길이가 커지도록 공기를 불어 넣을 때 반지름이 5cm 되는 순간 풍선의 부피 변화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9의 부피식 어떻게 돼요? 자, R이 3cm에서 늘어난다 했거든요. 매초 0.2cm씩 늘어나니까 0.2t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3 플러스 0.2t의 세제곱이 돼요. 부피 변화니까 이 식은 뭐 하란 뜻이에요? 미분을 하래. 자, 이거 세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기억나 얘들아? 합성함수 미분 3 내려오고 3 플러스 0.2t의 제곱 써줘.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안쪽 식 미분하면 어떻게 돼? (0.2t) 미분하면 0.2배 해줘야 돼. 근데 이 반지름이 5 될 때의 시간을 또 구해야 하거든. 3 플러스 0.2t가 5다. 그럼 t가 얼마예요? 10. 해서 그때의 변화율은요. 미분을 한 다음에 t에 10 넣어주면 돼요. (25) 5는 20파이. 처음부터 t에 10 넣으면 안 돼. 부피에다가. 그럼 미분 못 해. 우선 식을 만들어 놓고 미분 한 다음에 t 넣어줘야 돼. 이 그림이 보이면은 닮음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가 4.5m인 가로등 바로 밑에 출발해서 매초 1.2m/s로 걸어가고 있대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습니다. 가로등 불필요히 붙이거든. 여러분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다면요 그림자가 어디 있었어? 이 사람의 그림자는 여기 있지 여기. 근데 현재 그림자 어디 있어? 요렇게 있지. 그럼 그림자 끝이 가로등 바로 밑에에서 어디까지 변화했어? 이전까지 변화했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그림자는 가로등 바로 발 밑에 있었는데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머리 끝이 여기 해당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 길이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고, 그림자 길이는요 여기 길이 말하는 거야. 실제 그림자 길이. 문제가 뭘 뜻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초 1.2m/s 움직인다 했거든. 그러면은 t초에 여기 1.2t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 무슨 관계? 닮음이죠. 1.8 대 4.5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5냐? 그럼 여기 길이와 전체가 몇 대 몇이다? 2대 5. 2대 5. 차이는 3이지? 3인 부분의 변화가 1.2t니까 2인 부분 얼마다? 0.8t가 돼.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변화량 얼마예요? 2t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0.8t인데 물어본 게 이 변화를 구하라 했으니까 각각을 뭐 해라? t에 관해서 미분해라 한 뜻이야. 답이 뭐다? 2하고 0.8이 되는 거야. 이 문제 이해돼요? 지금 얼른 해보실래요? 아, 나 쉬는 시간에 간식 먹으려 했는데 간식 못 먹겠네. 이유는 어머니랑 통화해야 해서. 이제 35원입니다. 얼른 문제 읽어보세요. 이게 그 반구 모양 알지? 이게 물을 채우는데 높이가 얼마씩 올라가는데 몇 초? 1cm로 높아진대. 그때의 이제 그 물을 채우는데 10초가 되는 순간에 수면 넓이 변화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초 1cm로 높아진다 했으니까 t초 후에는 얼마 높아졌겠어요? t만큼 올라왔겠죠, 높이가. 저는 밑면의 반지름을 알려 놓을게요. 반구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여기는? 이해함? 누구의 변화 알아보고 싶다고? 수면 넓이 변화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R에 관해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이쪽에 쓸게요. R제곱 더하기 50-t의 제곱의 합은 50의 제곱과 같다. R제곱은 넘겨서 계산하면요 100t-t 제곱과 같다. 수면 넓이는 R제곱 파이잖니 100t-t 제곱 파이랑 같다. 여기까지 함? 자, 이게 1번 답인데 이게 1번 답이야. 2번은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이 식이 뭐였죠? 미분 100-2t 파이. 근데 t가 10초라 했으니까 10 대입해주면은 답은 80 파이. 태경아, 이해되었어? 네.
문자가 2개 나와서 당황하지 말고 나한테 아래 제곱에 관한 식이 있어야 하니까 걔를 t에 관한 식을 만들어줘. r을 t에 관한 식을 만든 다음에 미분하면 돼. 이제 거의 다 했어. 이 2개만 하면 되거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자, 정삼각형이야. P는 A를 출발하여 A, B, C 방향으로요.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그럼 T초 동안 정글이 표시해줘. T초 동안 얼마 움직였어? 2T. B를 출발해서 Q는 몇 초 1의 속력으로 간대요. T. 그때 삼각형 CPQ의 넓이 변화를 알아보래요. 그려볼까? CPQ. 자, 한 변의 길이가 3이라 했으니까 CQ의 길이가 3-t가 될 것이고, 높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높이는 P에서 CQ 연장선의 수선에 발 내려보자. 여러분, 얘가 60도고요. 60, 90, 30 관계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럼 빗변의 길이가 3-2t니까 60이 바라보고 있는 이 높이의 길이는요. 빗변의 몇 배 해주면 돼? 2분의 루트 3배 해주면 돼요. 밑변이 3-t,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3-2t. 이해되시죠? 이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뭐가 해라? t에 관해서 미분해라. 근데 t가 2분의 1초 되는 순간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t에 2분의 1 대입해 주시면 돼요. 2분의 1 넣어주면 곱하기 마7.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루트 3이 넓이 변화율 됩니다. 태경아 진짜 길을 몰랐어? 네, 저 알아볼게요. 너 일부러 그랬지?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지금까지 서울 출신이 거긴 줄 알았는데 대경이가 여기로 가는 거 맞냐고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래, 믿어야지. 자, 수직선 위에 2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점 P는 A를 출발해서 몇 초 1씩 이 둘레 따라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Q는 E 출발해서 몇 초 2의 속력으로 이 둘레 따라 움직인대요. 그러면 동시에 출발한 후 5초 되는 순간 PQ 제곱의 변화를 알아보라 했어요. 자, 5초면요. 이게 3이니까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가게 될까, 얘들아? 근데 오라 하면 안 돼. t로 변화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미분해야 하기 때문에 t란 문자를 소거하면 안 돼, 얘들아. 자, 잘 봐봐. t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 얘들아. 근데 난 이 길이만 알고 싶어. 그러면 P가 A 출발해서 움직인 길이가 t고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t 빼기 3이라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P 위치에서의 높이는 t 빼기 3이 됩니다. 두 번째, Q는 몇 초 2의 속력 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5초는 한 10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 10이면은 5, 3 이 정도 올까? 대충 이 정도 온다 생각하시고, 자, Q는 몇 초 2의 속력으로 얼마 움직였어요? 2t만큼 움직였거든요. 근데 난 이 길이만 알고 싶어. 그러면 그때 위치는 이 길이는 2t 빼기 얼마? 이 길이 얼마야? 8.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t고 나는 이 길이만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8 빼준 거야. 이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우리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까? 이렇게. 자, 그럼 가로 길이 얼마니? 이 길이 얼마일까,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5인데 이만큼이 2t 빼기 8이라 했으니까 더해서 5 만들려면 13 마이너스 2t가 돼야겠죠? 이해함? 그 다음 여기가 3인데 이 세로의 길이가 t 빼기 3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6 마이너스 t가 돼야 돼. 즉 PQ의 제곱은 가로가 15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세로는 6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돼요. 이 식을 전개하면 4t제곱 더하기 t제곱에서 5t제곱 마이너스 60t 마이너스 12t에서 마이너스 72t 플러스 225 더하기 36 하면은 261인가요? 사실 항상 중요하지 않죠? 이거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미분해서 얼마 넣으라고? 5 넣어주라고. 5초 후에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2가 된다고.